안녕하십니까? 네. 모의고사가 쉬웠죠?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책의 234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고등학생 때 이제 그 모의고사를 치지 않습니까? 수능 대비해가지고. 예. 제가 고2 1 때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쳤었는데, 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진짜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존경하던 영어 쌤이 있었는데, 그 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니들이 모의고사를 잘 치든 못 치든, 어쨌든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에. 예. 근데 하지만 공부가 안 되죠. 시험을 망치면. 예.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6번 할 차례죠, 6번. 네, 6번 할 차례입니다. 자,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이라고 되어 있어요, 밖. 예. 이거 이제 낚시하려고 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하지만 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이런 말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밖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시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습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뭔지 아시죠? 하지만 모를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려보면은 갑과 을 사이에 일단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원칙대로라면 이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을이 등기를 받지 않고 을과 병 사이에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갑에게서 병으로 바로 이제 등기를 넘기는 거. 이게 이제 중간 생략 등기죠. 네, 중간이 생략이 됐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을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처벌 받아요. 예, 하지만 그 처벌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병에게로 넘어간 이 등기는 유효라는 겁니다. 단속 규정으로서.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당사자 갑을 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갑과 을 사이에도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에도 합의가 있고 갑과 병 사이에도 합의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의 합의가 있을 때 그때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선다. 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중간 생략 등기와는 별개로 어쨌든 간에 갑과 을 사이에도 매매 계약이 있었죠. 그러면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권 역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네. 자, 그리고 2번. 갑을 사이의 계약이 행위 무능력,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가 됐습니다. 갑은 병 앞으로 경료된 중간 생략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갑과 을 사이의 이 매매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됐답니다. 여기서의 이 취소가 절대적 취소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병에게 이 취소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넘어갔으면 말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절대적 취소. 자, 그리고 3번입니다.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지금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 같은 경우는 갑이 나에게 매매대금을 안 주기 때문에 나도 병 니한테 명의 못 넘기겠다 이렇게 할 수가 당연히 있겠죠.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동시행 항변권. 자, 다음 4번입니다. 갑과 을과 병의 중간 생략 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갑을, 을병 이 둘이는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갑과 병 사이에도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갑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예. 합의가 있으려면 이렇게 세 가지 합의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4번이 틀린 거죠. 쉽죠? 문제. 자, 다음 5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됐습니다. 자, 갑은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당연히 있겠죠. 합의 해제가 됐으니까. 예. 이거 뭐 취소권 행사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7번은 뭐 지난 시간에 했고요. 8번 보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등기라고 하는 거는 등기라고 하는 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자, 바꿔 말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죠. 186조.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은 맞지만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죠. 자, 바꿔 말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됩니다.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돼요. 하지만 소유권에 대한, 자, 등기가 만약에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됐다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알잖아요. 소유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갑과 을사의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 을이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소유자가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던 이 등기를 불법 말소시키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이렇게 들고 왔어요. 위조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등기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렇죠. 무효죠. 그리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 가져왔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그렇죠, 갑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선다 1번을 보세요.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이 등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추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 사이에도 당연히 원용이 될 수가 있어야죠. 2번 틀렸고요. 자, 3번입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해서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등기 자체의 추정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점유의 추정력을 같이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등기 자체에 이미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점유의 추정력까지 덩달아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인정된다. 만약에 보존 등기를 한 애가 신축한 놈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정력이 깨지겠죠.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애가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신축을 하게 되면은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 취득이죠. 건물 신축 187조입니다. 그럼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권을 가져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어쨌든 간에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187조지만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겠죠.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래서 원칙적으로라면은 갑의 명의로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이 보존 등기를 토대로 해서 이전 등기해서 이렇게 넘겨야 되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을 명의로 그냥 막바로 보존 등기 이렇게 해도 유효입니까? 유효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을 명의로 바로, 그러니까 신축한 놈은 갑인데 을 명의로 막바로 보존 등기를 하더라도 유효라고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예, 취득을 해요. 그리고 을명의로 좌우통관 보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을이 건물을 신축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을에게 추정력이 있거든요, 지금. 하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하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이 건물은 을 네가 지은 게 아니라 갑이 지은 거야 라고 해서 을의 추정력을 깨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어렵습니까? 자, 다시 한번 손들어 보죠. 자, 보시면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인정되는 게 아니라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은 갑이 지은 거지 을 네가 지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입증을 해가지고 추정력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자, 이건 어떤 사항이냐면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갑이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자,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갑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이 되겠죠. 자, 을이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을이 이걸 상속을 받아가지고 갖다 팔고 싶어요. 병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원칙대로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갑 명의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가지고 자기 명의로 이렇게 등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죠. 이게 원칙이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마치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쓰고 갑에게서 병으로 바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는 형식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유효라는 겁니다. 괜찮다고 그렇게 해도. 그 말이에요. 지금 선다 5번이. 그러니까 죽은 갑을 이제 되살리는 겁니다. 예. 갑에게서 병으로 바로 등기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이제 9번 보겠습니다. 9번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봅니다.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가지고 현재 을과 병이 Y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일단 좀 그림 좀 그리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고 그 위에 을이라고 하는 놈이 무단으로 그냥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죠. 무단으로. 그리고 무단으로 건물 지은 것까지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임대까지 한 거죠. 지금 이 병 같은 경우는 일단 임차인이고 이 을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의 소유자인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단 점유하고 있죠.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가 지금 갑인데 갑 토지 위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을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까? 유효하게? 취득을 해요, 못해요? 합니다. 취득해요. 예? 건물 신축하면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무단 점유이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 갑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임차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갑이, 토지 소유자 갑이 건물 소유자 을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내 거니까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퇴거 청구, 이건 안 됩니다. 그 건물에서 나가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취지가 다릅니다. 철거 청구를 한다는 거는 이 토지가 내 거기 때문에 건물을 다 때려 부시고 나한테 토지를 넘기라 라고 하는 건데, 이 퇴거 청구라고 하는 거는 이 건물에서 나가라는 거죠. 쫓아내겠다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건물 소유자는 을이니까요. 질문해도 돼요? 예? 질문해도 돼요? 예,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걸로 펜스를 치면 어떻게 돼요? 펜스를 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펜슬이요? 아니 그 집이 안에 지지대가 있을 거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아니 못 나가게 막으면 돌려서 올게 되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그게 무슨 말이죠? 토지 소유자가 펜스를 쳤다고요? 아, 건물에 못 들어오게? 그러면 이제 재판 받아가지고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이제 그냥 쳐들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거는 뭐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고, 근데 어쨌든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판 받아가지고. 그 어쨌든 철거 청구는 할 수 있고, 퇴거 청구는 못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이 임차인 있죠?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가 또 돼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임차인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왜냐?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예, 정리되시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다를. 자, 펜슬. 자, 좋습니다. 자, 1번에 갑은, 자, 토지 소유자 갑은, 자, 건물 소유자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 청구, 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철거 청구. 자, 다음 2번입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똑같은 취지죠. 1번, 2번.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나한테 넘기라고. 자, 다음 3번입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된다고요. 퇴거 청구 안 된다고요. 퇴거 청구 누구한테 한다고요? 그렇죠. 임차인한테 한다고. 병한테 해야 되는 거죠. 병한테. 예, 그러니까 3번이 바로 이제 틀린 말인 거죠. 자, 보시면은 4번에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 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나가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임차인한테 나가라라고 한 다음에 이제 철거 청구하는 거겠죠. 자, 다음 5번입니다.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줬습니다.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예, 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는 임차인한테는 안 되지만 이런 미등기 매수인이라든가 건물 소유자한테는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가 좀 되죠? 예.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에게 대해서 갖는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순위 보존적 효력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본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효력도 없어요. 순위 보존적 효력 빼고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 다음 2번입니다.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유용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네?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거. 예, 기억나시죠? 예, 하지만 아리까리한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애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했고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이제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는 등기를 예를 들어서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후에 건물이 멸실돼 버렸어요.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건물이 날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그렸죠. 건물을 이렇게 새로 B라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B 건물에 대해서 B 등기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지. A 건물에 있었던 애시당초의 그 등기를 이렇게 유용할 수는 없다고요. 예, 안 됩니다. 유용 안 돼요. 자, 다음 3번입니다.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자, 갑이 있고요. 가등기 권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권리자 이후에 이렇게 가압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갑에 대해서 이렇게 본등기를 청구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다 직권 말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선다 3번 보십시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등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소유권을 생각을 합니다. 소유권을. 지금 이건 소유권에 대한 내용인 거죠. 을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가지고 있고 본등기 청구해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하면 그 밑에 애들은 싹 다 말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가등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세권 가등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일 수도 있고 지상권에 대한 가등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등기 권리자 을이 본등기 청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전세권을 취득한다라고 한다면은 전세권과 이 가압류는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직권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아니라 만약에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가압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이 3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 만약에 시험 칠 때 이렇게 급하게 선다를 읽고 있는데 만약에 이 3번과 같은 선다가 나왔다. 저는 맞출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당연히 소유권이라고 저도 생각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상당히. 하지만 어쨌든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간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에 가등기가 있은 후 을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다면 을의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지금 이 선다 4번에서 말하고 있는 게 갑이 저당권에 가등기인 거죠. 갑이 저당권에 가등기고 그 다음에 그 후에 2순위로 지금 을명의의 저당권이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갑 같은 경우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을에게 당연히 앞서겠죠. 순위가. 그러니까 당연히 을의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갑이 앞서게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번 틀렸습니다. 자, 다음 5번 보시면은 토지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 명의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게 원칙이죠.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다 3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아리까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등기라고 해서 전부 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 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명인 방법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권리, 소유권밖에 없죠. 저당권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1번이. 자, 다음 2번입니다.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지금 방금 발생 나왔습니다. 누구? 자,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 이거 해제 조건이라고 그랬죠. 취직이라고 하는 조건이 만약에 성취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잘 받고 있었던 생활비가 없어지는 거죠. 생활비가 소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 자, 이거를 바꿔서 이제 어떻게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냐면은 만약에 갑이 을에게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특정 소유권 부동산을 넘겼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취직을 할 때까지 이걸 네가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뭔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등기를. 자, 그러면은 을이 이후에 취직을 했습니다.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은 을에게 넘어간 이 등기는
무효가 되겠죠. 넘어가야 되겠죠. 다시 소멸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을에게 넘어갔던 이 소유권이 갑에게로 이렇게 복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해제 조건이라는 말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소멸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딱 떠오르셔야 돼요. 예. 그럼 이 선답 이해되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복귀한다. 네가 취직을 했으니까 다시 내놓으라는 거죠. 예, 지금 그 말입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 원인의 실효를 주장해서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등기부 취득 시효에서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취득 시효 중에서 점유 취득 시효도 있지만 등기부 취득 시효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특정한 토지의 예를 들어서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예요, 소유자. 자,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놈이 갑의 등기부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고요. 예, 그렇죠. 무효죠, 무효.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을이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병한테 팝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매. 그렇게 해서 이 병이 이제 등기를 넘겨받았어요. 그럼 병이 넘겨받은 이 등기도 그렇죠.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병이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자, 자주 점유를 하고 선의 점유를 합니다. 그리고 무과실이에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등기부 취득시효죠.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 필요 없죠. 점유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 필요 없고 20년 동안 자주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등기 청구권 생겨가지고. 자,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선의 무과실이 추가로 필요하고 10년만 지나면 돼요. 예.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무효였던 이 등기가 그렇죠.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만 좀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그 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라 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선달을 보시면은 3번 다시 볼게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 원인의 실효를 주장해서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할 수가 당연히 없는 거죠. 이후에 10년이 다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병 명의의 등기가 이제 유효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갑이 이거 원래 내 거였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예,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4번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의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 유효라 했죠, 아까? 여러분들, 자. 아까 유효라 했죠, 이거? 예. 자, 건물 신축을,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갑이 건물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죠. 그런데 원칙대로 갑이 만약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원칙대로라면은 갑 명의로, 자,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을에게로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이게 원칙이죠. 자, 그런데, 갑이 보존 등기를 애시당초 하지 않고, 그냥 매매 계약 체결한 다음에 바로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도 유효라고요. 이렇게 해도 유효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근데 이런 상태에서 추정력을 깨트릴 수 있다고 그랬죠.
건물을 갑이 지은 거기 때문에 을 니는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추정력을 깨트릴 수는 있지만 추정력이 깨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바로 을 명의로 보존 등기해도 유효라고요. 이해되시죠? 정리됩니까? 예.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자, 이전 등기 전에 원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지금 선다에서 말하고 있는 게 어떤 상황이냐고 한다면은 을이 20년에 시효 완성을 했습니다. 자, 시효 완성을 하고 나면은 등기 청구권이 바로 생기죠. 등기 청구 바로 생겨요. 자, 근데 시효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요. 원래 소유자 갑이. 이렇게 되면은 시효를 완성한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 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서 을이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근저당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을이 아직 시효 완성하기 전입니다. 을이 시효 완성하기 전에 만약에 갑이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만약에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등기 청구를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하면은 이 근저당은 말소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또 아리까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점유 취득 시효에서 이런 거 하죠. 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갑이 예를 들어서 갖다 팔았다. 그러면 얘가 유효죠. 얘가 유효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시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만약에 갖다 팔았다. 그럼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랑 똑같은 취지입니다. 지금 이거.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만약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근저당은 유효라고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 끼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얘가.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런데 만약에 시효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만약에 근저당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 이후에 만약에 시효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원시 취득으로서 이거 다 말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 경우에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근저당 먼저 설정하고 시효 완성되는 게 이제 2번인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틀린 겁니다. 예. 어렵죠? 자, 다음 이제 12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적법 추정이죠. 예, 적법 추정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 역시 적법 추정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3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자, 불법 말소라고 돼 있죠.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좀 받아들이시기가 좀 힘드신가요? 저당권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취지입니다, 이게. 자, 을이 예를 들어서 갑의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이면서 이후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서 저당권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저당권 등기했겠죠, 당연히.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갑이 을에 대해서 이제 변제를 했어요.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을이 가지고 있던 이 채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당권도 같이 가는 거죠. 예, 왜냐면은 이 채권이 이제 주고 저당권이 종이기 때문에 주가 가면은 종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바꿔 말해서 만약에 갑이 돈 갚기가 싫어가지고 을 명의로 돼 있었던 이 저당권을 불법 말소했어요. 을 명의의 저당권을. 지금 종이 간 거죠. 그럼 채권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저당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고요. 등기는 존속 요건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불법,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불법 말소했다 하더라도 을의 저당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예.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하는 거. 자, 다음 4번입니다.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로써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추정력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 입증을 해야 돼요. 반대 입증을. 반대 입증을 하면 추정력이 깨지는 겁니다. 예. 4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게 아니죠. 가등기라고 하는 거는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다 그랬죠. 예, 딴소리 한 놈들은 싹 다 틀렸습니다. 저 5번 틀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 5번 선다 같은 경우 상당히 속기가 쉽죠. 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습니다. 틀렸죠. 따라서 넘기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네, 힘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자, 물건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87조입니다. 등기 안 해도 돼요. 자, 2번입니다.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 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만약에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10년입니다. 예, 지금 이거 동산 말하고 있는 거죠, 동산. 근데 이건 뭐 몰라도 돼요. 예. 지금 여기서 5년의 기간을 가지고 소유권 취득을 하려면은 과실이 없어야 되고요.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10년이 필요합니다. 예, 그냥 그렇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3번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여기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해와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바로 틀린 거죠. 소유자가 아닙니다.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말이죠.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점유권 상속으로 이전돼야 안 돼요? 이전되죠? 자,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전되죠? 그게 점유가 뭡니까? 점유 관념하죠, 관념화. 예, 점유 관념하죠, 관념화. 자, 다음 5번입니다. 하류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 없이도 발생한다. 지분 포기 이거 등기해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이제 14번. 물권의 소멸입니다. 자,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소유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없죠. 그냥 항구적입니다. 항구적.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 저당권 같은 경우도 소멸시효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있죠. 왜냐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이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저당권만 놓고 봤을 때는 소멸시효가 없다. 예,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다. 예,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에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맞습니까?
지금 저당권이 전세권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자,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자, 저당권이 전세권의 목적이래요.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했나 보네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자,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의 객체는 권리가 된다 그랬죠. 예, 지상권도 된다 그랬습니다. 지역권 안 된다 그랬죠. 예, 좋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이 전세권자 을이 병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 전세권을 이렇게 만약에 날려버렸다. 그럼 이제 저당권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의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존속 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맞습니다. 이거 역시 187조죠. 자, 다음 5번입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 취득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지금 을이 지상권이죠.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후순위로 지금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거 지금 혼동 문제인 건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선다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저당권자 병이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갑과의 매매 계약을 통해서. 그러면 자기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서 소멸입니다. 이게 혼동이죠. 예.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지상권자가 여기서 지금 저당권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상권자가 만약에 여기서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지상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소멸 안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혼동 소멸의 예외죠. 밑에 뭐가 있으면 소멸 안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지상권이 만약에 소멸이 돼버렸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지금 을이 자기가 빌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의 채무를 갖다가 대신 지금 떠안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권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자, 이거 혼동문제 한 개 더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정리할게요. 어쨌든가 이 선다 5번 같은 경우는 저당권은 소멸을 하는 거죠. 혼동으로서. 예,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겁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요. 갑의 토지 위에, 자, 을이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합니까? 왜 안 합니까? 밑에 뭐가 있으면 소멸 안 해요. 자, 을이 일단 1번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병이 만약에 2번 저당권자다. 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이 병이라고 하는 병 저당권자 얘가 만약에 소유권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저당권 혼동으로서 소멸을 합니다. 소멸을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자 을이 만약에 소유권 취득을 했어요. 그러나 원칙대로라면 이 저당권이 혼동으로서 소멸하는 게 맞는데 밑에 지금 병이라고 하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죠. 그럼 이거랑 이제 또 취지가 똑같죠. 지금 을이 자기가 빌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병한테 돈 갚아줘야 될 상황이 생긴다고 이렇게 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저당권의 순위를 그대로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혼동 소멸 안 합니다. 따라서. 자, 다음 니은입니다.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자 지상권 설정 받고 자,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 취득한 후 을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자 매수한 경우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자, 지금 을이 자 지상권자고 이 지상권의 목적으로 지금 저당권입니까? 예, 저당권이 있는 거죠.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지상권 혼동으로서 당연히 소멸을 하는 거겠지만 얘가 소유권 취득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지상권이 바로 소멸을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저당권자 그냥 바로 망하는 거죠. 예? 지금 이 지상권이 주등기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이 저당권은 부기등기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날아가면 이 저당권도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라고 하는 이 저당권자 얘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혼동으로서 소멸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좌우퉁한 밑에 뭐가 있으면 이 소멸 안 해요. 혼동을. 예, 뭐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혼동에 있어서 점유권은 뭐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니죠. 예, 점유권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예, 점유라고 하는 거는 사실적 지배만 하면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혼동에서 논할 만한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이 놈은.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고. 자, 다음 리을입니다.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은 그렇죠, 소멸이죠. 밑에 있는 놈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상권자가 만약에 소유권 가지면요, 그럼 이제 소멸 안 하는 거죠. 밑에 뭐가 있으니까요. 예, 넘기겠습니다. 혼동 정리됩니까? 예. 자, 이제 점유권으로 이제 파트가 바뀌었네요. 점유권은 좀 쉬었다가, 예, 역시 하도록 하겠습니다.